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저희 분석이 정말 날마다 깊어지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증시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설 주도주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월 6일자 증권사 리포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외치는 한마디입니다. 2026년은요, 단순한 회복, 그 이상, 바로 슈퍼이익의 시대가 온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슈퍼이익이란 게 그냥 숫자가 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고요.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질적인 도약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강력한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거시경제라는 큰 숲을 보고 그 안에서 산업과 기업이라는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시장 전체의 날씨를 먼저 점검하고요.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반도체와 모빌리티, 그리고 숨겨진 가치를 품은 금융과 음식료 섹터까지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리스크 점검도 빼놓을 순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2026년 시장의 거시경제 날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쾌청할지 아니면 우리가 우산을 좀 챙겨야 할지 말이죠.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은행이 2026 상반기까지는 2.5%의 기준금리를 쭉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금리 인하는 아마 7월쯤에나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될 거란 전망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금리 환경이 생각보다 길어진다. 이건 어설픈 기업들은 버티기 힘든 환경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자 부담을 거뜬히 이겨내고도 압도적인 이익을 내는 체력이 정말 튼튼한 진짜 알짜 기업만이 살아남는 혹독한 서바이벌 게임.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는 거죠. 자, 이건 KPMG가 내놓은 산업 기상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화장품 섹터에 가장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네요. 반면에 자동차나 철강은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구름 낀 전망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같은 산업 섹터 안에서도 어떤 기업은 맑음, 어떤 기업은 흐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술 격차, 브랜드 파워,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느냐. 바로 이 차이가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의 명암을 완전히 갈라놓을 겁니다. 그럼 가장 날씨가 맑은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부제는 120조 원 이익 시대. 네, 여러분 숫자를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슈퍼사이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20조 2,320억 원. 잠시만요. 이게 키움증권이 예측한 삼성전자의 2026년 단 한 해 영업이익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181%가 폭증한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숫자예요. 이것이야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익의 진짜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온통 HBM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진짜 혁명은 사실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낸드 평균 판매 단가, 즉 ASP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 15%에서 무려 49%로 그냥 수직 상승했어요. 왜일까요? 네, 바로 AI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용 SSD, 즉 ESSD 수요가 그야말로 터져버린 거죠. 그 결과 낸드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5천억 원에서 20조 1천억 원으로 3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삼성전자 전체 이익의 퀄리티를 바꾸는 히든카드이자 진짜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HBM 얘기를 빼놓을 순 없죠. 2026년 1분기에는 구글, 아마존처럼 자체 AI 칩을 만드는 큰손들, 이 ASIC 고객사에게 공급을 대폭 늘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분기에는 시장의 지배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마침내 차세대 HBM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도체만큼이나 뜨거운 대전환의 중심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모빌리티와 AI 섹터입니다. 1월 6일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었죠. 현대자동차가 구글 딥마인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말이죠. 세계 최고의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몸과 세계 최강의 AI 소프트웨어 두뇌인 딥마인드의 뇌가 만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요.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시너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현대차는 과연 자동차 제조사일까요?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즉 피지컬 AI 기업일까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AI를 넘어서 로봇처럼 실제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기업으로의 진화. 시장이 현대차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 즉 리레이팅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 리스크라는 발목 잡는 우려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하나투자증권의 분석을 보면요. 시장의 공포가 좀 과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25%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했지만 실제로 예상되는 관세율은 15% 미만,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2%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는 거죠. 이미 가동 중인 미국 현지 공장과 제네시스 같은 고수익 차량 판매 확대로 충분히 상쇄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공포는 기우였고 현대차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숨겨진 자산과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으로 여겨졌던 금융과 음식료 섹터의 아주 화려한 변신에 주목해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덕분입니다. 미래에셋이 아주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이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요. 불과 한 분기 만에 7천억 원에서 최대 1조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를 넘어서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어떻게 전통 금융사의 가치 평가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음식을 넘어 팬덤 소비의 영역에 들어섰다. DS투자증권의 이 한마디가 삼양식품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은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BTS나 블랙핑크처럼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IP 브랜드가 된 겁니다. 물론 시장이 장밋빛 전망으로만 가득한 건 아니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지금 좀 어려운 파도를 넘고 있는 섹터들의 리스크도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성공은 수익률만큼이나 리스크 관리에서 결정되니까요. 2차 전지 소재의 대표 주자죠. 포스코홀딩스를 둘러싼 논쟁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2020년 리튬 가격 반등할 거고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장기 프로젝트 가치를 보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니 당장 눈앞에 닥친 철강 업황 부진하고 재고 평가손으로 인한 단기 실적 충격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때는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양쪽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려아연의 주가 급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MSCI 지수 편출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MSCI 지수 편출이란 걸 쉽게 말하면 글로벌 큰손들이 참고하는 필수 쇼핑 리스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를 따라서 투자하는 거대한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매도 압력이 주가를 그대로 짓누르는 거죠. 펀더멘털 분석만큼이나 수급 분석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한번 쫙 모아서 2026년을 위한 최종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귀환과 예상보다 강력한 낸드 업황의 최대 수혜주, 바로 삼성전자. 둘째,
구글과의 AI 동맹으로 이제 단순한 자동차주가 아닌 기술주로 재평가받고 있는 현대차. 셋째,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경제라는 거대한 미래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공장 가동으로 폭발적인 글로벌 IP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될 삼양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패러다임이 이렇게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이익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기업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반짝이는 테마나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2026년 투자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